반갑습니다. 토요일의 도쿄입니다. 이번 주는 날씨도 쌀쌀해지고 비도 조금씩 오는 김에 일본식 전골 요리, 그 중에서도 모츠나베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날 긴자에 전시회가 있어서 놀러 왔었어요. 저녁에 대한 계획 없이 전시만 보고 집에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기왕 나온 김에 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나베 요리집이 있어서 가보려 합니다. 앞에 가볍게 전시 이야기가 조금 들어가서 음식만 보실 분들은 타임라인을 이동하시면 됩니다. 전시는 10월 25일까지 긴자 소니파크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인데 음식, 패션, 라이프스타일 등 여러 분야에서 일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아실만한 매거진 하우스라는 곳의 80주년 겸 웃는 꽃으로 잘 알려진 무라카미 타카시의 전시가 함께 있어서 구경 왔습니다. 매거진 하우스는 한국에서도 너무 유명한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을 다루는 뽀빠이라는 잡지를 필두로 문화, 디자인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주제로 한 브루투스 매거진, 그리고 음식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하나코 등 일본 잡지의 산 증인과 같은 곳인데요. 저 또한 어릴 때부터 꾸준히 봐온 잡지이기도 하고 매거진 하우스가 가진 일관된 톤 앤 매너를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 이건 안 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시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각 잡지들의 표지도 쭉 전시되어 있고 아티스트와의 콜라보 제품이라던가 매거진 하우스의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의류들도 있어서 보는 내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주 천천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중간에 무라카미 타카시의 전시장도 들려서 작품도 구경하고 구글의 AI인 제미나이의 브루투스의 역사를 다 담은 공중전화 박스 체험 공간도 있어서 3시간이나 있었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 전시장은 특히 사람들로 미어 터지더라고요. 여러 기획 중 구글과 함께한 브루투스의 기획이 참 좋았는데 퍼블릭한 공간과 개인적인 공간이 공존하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AI와 대화를 나누며 궁금한 걸 해소해 나가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 마치고 나면 QR코드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면 제가 가진 사진을 사용해서 브루투스 잡지 표지도 만들어주는 게 재밌더라고요. 보는 재미, 체험하는 재미가 쏠쏠해서 전시 기간 중 도쿄에 계신다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침 추워졌기도 하고 매거진 하우스 팬의 입장에서 안 살 수 없던 뽀빠이 맨투맨을 입고 오늘의 가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가게 후쿠타케입니다. 후쿠오카를 자주 가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음식인데 모츠나베에 명란젓이 듬뿍 올라간 나베 요리를 먹으러 왔어요. 카네후쿠라는 후쿠오카 대표 명란젓 업체에서 운영하는 근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위치는 츠키지 쪽인데 긴자에서 걸어서 15분 정도여서 충분히 걸어서 올만 했어요. 今って入れますか？ここから多分15分とかで着くと思うんですけど 저희는 평일이라서 그런지 예약 없이 당일 전화로도 방문 가능했습니다. 자, 그럼 가게로 들어가 볼게요. 신발을 벗고 입장하는 구조인데 내부가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개인실처럼 꾸며진 곳도 있었고 하나의 테이블에 칸막이를 둬서 두 그룹이 나눠 쓰는 구조이기도 했어요. 가게가 널찍하고 편안한 분위기이다 보니 손님과 함께 와도 좋겠더라고요. 음식은 전부 QR코드로 주문하는 구조였고요. 거의 모든 음식에 명란젓이 들어가는 점이 독특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오늘도 생맥주 한 잔과 함께 본격적으로 음식 스타트를 끊어보겠습니다. 3-4시간을 내리 밖에서 싸돌아다니다가 마셨더니 오늘따라 유독 더 맛있게 느껴지네요. 오토오시는 400엔이었고요. 요즘은 가게 크기 상관없이 어딜 가나 400엔부터가 오토오시 기본 가격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오토오시 상당히 맛있었어요. 어묵에 당근 같은 잘게 썬 채소가 조금 들어가고 명란젓을 안카케 스타일로 내어냈는데 전반적으로 짭짤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이 본격적으로 음식을 시작하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 소스가 맛있어서 따로 마지막에 드링킹을 했네요. 첫 메뉴는 명란 계란말이입니다. 장어 계란말이처럼 계란말이를 굽는 중에 명란젓을 넣은 메뉴였는데요. 명란젓 자체가 간이 센 데다가 약간의 칼칼함이 있다 보니 따로 간장이 필요 없을 정도였어요. 보드랍고 촉촉한 계란에 톡톡 터지는 명란젓의 매콤함이 액센트가 되는 요리였는데요. 두 가지 식감이 공존하다 보니 먹는 재미가 있던 음식이었습니다. 계란말이는 젓가락으로 잘라 먹는 것보다 한 방에 입에 털어넣고 볼 빵빵해진 상태로 먹는 게 유독 맛있게 느껴졌어요. 다시를 넣어서 풍미를 더한 계란말이와 명란의 감칠맛을 더해서 술안주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말고기 육회이고요. 모츠나베 집에 오면 거의 짝꿍 개념으로 한 번도 안 빠지고 시키는 메뉴예요. 이거 안 먹고 가면 모츠나베 덜 먹었네 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많이들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말고기 육회. 당연하지만 한 입씩 먹으면서 신선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떠오를 정도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었고요. 살코기, 갈기살, 지방이 적절히 섞인 뱃살 부위였는데 각 부위마다 맛의 매력이 달라서 음미하며 즐길 수 있었어요. 살코기는 담백하면서 쫄깃한 게 씹으면서 느껴지는 은은한 감칠맛이 돋보였고요. 고깃결도 곱고 말고기 특유의 고급스러운 육향을 고스란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입에 잡스러움이 1도 안 남아서 맛있게 먹었어요. 담백함에서 올 수 있는 부족한 풍미는 마늘, 생강, 쪽파를 더해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갈기살은 유독 마니아층이 많은 부위인데요. 얼핏 단순한 지방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감칠맛과 달큰한 맛, 거기에 입에서 살짝살짝 씹히는 오돌돌한 식감이 유독 매력적인 부위입니다. 지방이라고는 하지만 예를 들면 소나 돼지보다 훨씬 가벼워서 많이 먹어도 물리지 않아서 좋아요. 텁텁함이라던가 부담스럽지 않아서 미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유독 사랑받는 부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뱃살, 갈비뼈 근처의 뱃살 부위인데 사실 육회공을 떠나 모든 고기에서 뱃살은 다 맛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맛있었고요. 앞서 설명드린 살코기의 단단함, 지방에 녹아내리는 고소함도 가지고 있어서 먹으면서 눈을 감고 천천히 맛을 느끼는 부위였어요. 거기에 말고기만이 지닌 육향도 돋보여서 개인적으로는 처음 말고기를 드신다면 이 부위를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드린 육향은 냄새, 누린내라는 단어가 아닌 말고기가 지닌 독특한 풍미를 의미해서 이걸 통해 누구나 쉽게 말고기와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술과 함께 워밍업으로 주문했던 요리였고요. 더 많은 메뉴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모츠나베 뿌셔야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모츠나베 비주얼 미쳤죠? 사실 그동안 모츠나베는 몇 번 소개하기도 했었고 실생활에서도 많이 먹곤 했는데 이렇게 명란젓이 올라간 걸 먹을 기회는 도쿄에선 이런 전문점이 아니면 잘 없곤 해요. 후쿠오카에 계신 분들은 자주 접할 수 있다던데 한국에서는 후쿠오카를 정말 많이 가다 보니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거 먹어봤어 하실 분들도 꽤 계실 것 같네요. 일단 이 음식은 명란젓을 이렇게 부셔서 간을 하는 음식이다 보니 그릇 대비 명란젓이 많을 경우 짜다는 평이 지배적이더라고요. 근데 이 집만 그런지 저희의 경우 먹을 때 짜다는 인상을 받진 못했는데요. 약간 라멘의 짠맛 정도? 그 정도였는데 다 먹고 집에 와서 물을 거의 500ml 원샷 했습니다. 빵순이는 멀쩡했는데 제가 국물 드링킹을 엄청 했거든요. 다음날 얼굴 달덩이는 덤이었고요. 염분이 진짜 엄청나긴 엄청난가 봐요. 다만 혈관을 내주고 맛을 잔뜩 챙긴 느낌이었습니다. 원래 모츠나베도 소곱창에서 흐물흐물 새어나온 기름기에 국물의 감칠맛이 잔뜩 녹아있는데요. 거기에 명란젓이 더해지니 느끼함을 명란젓의 매콤함이 살짝 잡아주면서 폭발하는 진한 감칠맛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괜찮더라고요. 국물은 생각보다 묵직하기보다는 돼지국밥 정도의 무게감 정도였고요. 약간 알탕에 숟가락을 넣었다 뺀 뒤 그대로 내장탕을 먹는 것 같은, 베이스는 곱창 전골인데 알탕이 살짝 스치는 듯한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식감도 너무 재밌었는데요. 야들야들하면서 물컹물컹한 곱창과 간간이 터지는 명란젓이 독특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단맛이 명란젓, 해산물 특유의 감칠맛과 뒤섞이니 엄청 중독적이더라고요. 먹으면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명란젓이 풀어지면서 국물 밑에 깔려있다 보니 잘 뒤섞어서 먹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작은 알알이 이에 좀 낍니다. 이게 먹으면서 은근 신경 쓰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메뉴 중 처음부터 매운 전골을 선택하거나 저희처럼 고춧가루를 추가해서 맵게 먹을 수 있었는데 저 고춧가루가 생각보다 진짜 매웠어요. 저 나름 맷질이 아니라고 자부하는데 그럼에도 상당히 칼칼해서 처음부터 매운 거 시키시는 것보다 따로 고춧가루를 첨가해서 먹어보고 전골 전체에 부을지 말지 고민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다음날 여기까지만 할게요. 중간에 명란 오징어 젓갈을 시켰는데 이건 사실 그냥 그랬습니다. 유자향이 감도는 오징어 젓갈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한국식 오징어 젓갈이 더 맛있더라고요. 그 빨간 젓갈에 참기름만 살짝 돌려서 흰밥이랑 먹으면. 마지막은 전골 요리의 필수 코스. 다 먹고 나면 죽이나 면을 추가하면 좋은데 여긴 다른 곳과 다르게 리조또가 있어서 이쪽을 주문해봤습니다. 사실 본 요리도 맛있었지만 이게 진짜 대박이었어요.
모든 재료가 다 스며든 국물, 거기에 밥을 넣어서 국물을 잘 배게 한 다음 고소한 치즈, 김가루를 뿌려서 마무리. 이건 지금 당장 또 먹고 싶을 정도네요. 밥알 하나하나에 농축된 명란 모츠나베 엑기스, 김의 풍미와 치즈의 녹진한 맛까지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배불리 음식을 먹었음에도 숟가락을 쉬지 않고 움직일 정도였어요. 이건 매콤한 고춧가루와의 조합이 어떨까 싶어서 넣어봤는데요. 괜히 넣었습니다. 고춧가루가 리조또의 개성을 싹 다 죽이더라고요. 이건 완전 비추라는 거. 아무튼 이렇게 바지 단추 풀 정도로 든든하게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배가 부른 것이 중요한 것이. 이번 주는 오랜만에 긴자에서 가까운 식당이자 평소에 궁금했던 음식을 먹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먹을 땐 몰랐는데 국물을 벌컥벌컥 하다 보면 먹고 나서 물을 엄청 마실 정도로 염분이 세다는 점, 이 점은 꼭 유의하시길 바라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인스타그램 세러데이 도쿄에서도 못다한 이야기나 일상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으니 팔로우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도쿄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뿅!